네, 지난 시간에 이어서 회계 1급 문제 실무 문제를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홈페이지 가셔서 여기 기출문제 코너로 오시면 83회 전산회계 1급 시험 문제 파일이 올라와 있을 겁니다. 그 파일을 다운 받으셔서 여기 디스켓 모양을 누르셔서 저는 다른 이름으로 저장을 눌러서 바탕화면을 선택하셔서 그래서 바탕화면에다 저장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장하시면 바탕화면에 다운이 받아지겠죠. 그러면 이렇게 압축되어 있는 파일이 다운받아질 겁니다. 그럼 이 압축을 푸세요. 더블 클릭하셔서 압축 풀기를 누르시면 압축이 풀리실 겁니다. 그럼 이런 압축 풀린 파일이 보일 거고, 이 안으로 들어오셔서 여기 3교시 안으로 들어가시면 이렇게 TAX-EXE 이렇게 실행 파일이 있으실 겁니다. 이걸 클릭하시면 문제가 설치가 되실 겁니다. 자, 실무 문제를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문제 1번 파트, 기초 정보 관리에 대한 자료다. 기초 정보 관리는 여기하고 요 부분하고 여기 얘기하는 겁니다. 여기 상단에 기초정보관리, 그 다음 하단에 전기분, 재무제표, 이쪽에서 문제가 출제됩니다. 1번 거래처 등록 메뉴에서 등록하시오. 어디로 가야 될지 문제에서 알려주고 있죠. 거래처 등록. 그래서 거래처 등록 메뉴를 여셔서 여기 거래처 등록 메뉴가 있죠. 상단에 두 번째 메뉴. 등록하시오, 입력하라는 소리죠. 그럼 번호 알려줬을 겁니다. 302번, 회사 이름은 주식회사 한국식품. 그 다음 동시로 하라고 그랬죠. 유형은. 그 다음에 사업자 번호, 대표자 이름, 업태, 종목, 그 다음 주소. 근데 주소는 문제 보시면 주소 입력할 때 우편번호는 생략해도 무방하다고 했으니까 우편번호를 찾으셔도 되고, 그냥 우편번호 입력 안 하시려면 여기 그대로 그냥 주소 따라서 쓰시면 됩니다. 네, 그러면 문제에 주어진 자료는 다 입력을 했죠. 그럼 나오시면 1번 문제는 다 푸신 겁니다. 별로 어렵지 않으셨을 겁니다. 1번 문제는. 다음 두 번째, 거래처별 초기월 채권 채무 잔액 다음과 같은 차익이 발생했다. 수정하시오. 거래처별 초기월입니다. 그럼 메뉴 찾아가야겠죠. 하단에 있는 메뉴 중에서 여기 밑에서 두 번째 거래처별 초기월 요 메뉴를 클릭하셔서, 자, 먼저 문제에 나와 있는 계정 과목 단기 대여금. 그럼 왼쪽에서 그 계정 과목을 찾습니다. 그 다음 찾은 다음에 반드시 마우스로 오른쪽으로 넘어오세요. 그러면 단기 대여금, 우리가 대여금이란 건 돈 빌려줬다는 거겠네요. 단기 짧게 545만 원을 빌려줬는데 누구한테? 대구한테 빌려줬대요. 이 프로그램에 의하면. 근데 문제 보시면 대구한테 빌려준 거 맞죠? 근데 대구한테 얼마 빌려줬냐면 454만 원. 그러니까 문제가 있죠. 우리가 빌려준 돈은 545만 원인데 대구한테 454만 원밖에 안 빌려줬다면 여기 빨간색처럼 차익이 생기니까 이게 말이 뭔가 안 맞죠. 잘못되어 있다는 거죠. 그래서 고쳐라. 문제 이해하면 수정전 금액. 수정전이란 건 고치기 전인데 수정 후, 고치고 난 후에, 그러니까 제대로 고치면 여기가 545만 원이다. 그럼 545만 원으로 수정하시면 빨간색 차익이 지워지시죠. 최종 확인은 여기 차익의 아무 숫자도 안 나오시면 됩니다. 이러면 단기 대여금에 대해서 다 끝났고요. 나머지도 똑같은 방식으로 하시면 되겠습니다. 선급금 찾으셔서 오른쪽으로 오셔서 천안에 850이 아니라 580. 빨간색 사라졌죠? 그 다음 마지막 단기 차입금. 부안 1350만 원이 아니라 1530. 1530으로 수정하시면 역시 빨간색 사라지네요.
이러면 2번 문제도 다 끝났습니다. 그럼 나오시고 3번 전기분 결산사항을 검토한 결과 다음과 같은 누락이 발견됐다. 누락이란 건 빠진 거죠. 빼먹었으니까 집어넣어야겠죠. 전기분 손익계산서, 전기분 잉여금 처분계산서, 전기분 재무상태표 중 관련된 부분을 수정하시오. 거기는 여기 나와 있는 메뉴 얘기하네요. 여기서 아셔야 되는 건 여러분 여기 전기분 재무상태표, 전기분 손익계산서, 전기분 원가명세서, 전기분 잉여금 처분 계산서 이 네 가지 서류는 연결되어 있다는 관계를 아셔야 되죠. 먼저 보시면 그 중에 여러분 뭐부터 작성해야 됩니까? 원가 명세서 이걸 먼저 작성하셔야 되죠. 그 다음 손익 계산서, 세 번째가 이익 잉여금 처분 계산서, 그 다음 마지막이 재무 상태표. 이 흐름으로 수정하셔야 되죠. 그런데 이게 뭐일 때는요, 단 이런 시험 문제가 나오시면 기말 재고를 수정해야 되면 이게 조금 바뀌죠. 뭐부터요? 재무 상태표를 먼저 건드리셔야 되고, 그 다음 원가 명세서, 그 다음 손익 계산서, 그 다음 이익 잉여금 처분 계산서, 그리고 마지막으로 다시 재무 상태표. 이런 흐름으로 와야 되죠. 지금 문제 주어진 자료를 수정하라고 그랬는데 어떤 내용을 빼먹었냐면 이 내용을 빼먹었답니다. 어떤 내용이요? 차변은 선급 비용 110만원, 그 다음 보험료, 그 다음 옆에 가로 열고 써있죠? 판, 여기서 말한 판은 판관비 110만원. 이게 누락돼 있대요. 누락이란 건 빼먹었으니까 집어넣어야겠죠. 그럼 성격을 잠깐 구분해 보시면 선급 비용은 비용이 아니라 뭡니까? 자산입니다. 그 다음 보험료는 뭐예요? 여기 판관비 비용이죠. 판관비라는 비용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자산은 어디에 나타납니까? 재무 상태표. 여기에 나타나야 되는 거죠. 판관비는 어디에 나타나야 됩니까? 손익 계산서에 나타나야 되죠. 그러면 우리 위에서 배운 순서대로 하시면 지금 문제는 이 내용을 수정하는 건데 이 내용은 기말재고 수정이 아니죠. 기말재고 자산이 아니기 때문에 요 위에대로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런데 하나는 뭐다? 자산이네요. 그럼 누구는 고쳐야 된다고요? 재무 상태표. 얘 고쳐야 된다는 거죠. 요 내용 때문에. 그 다음 대변 쪽은 보험료, 판관비다. 그럼 손익 계산서를 고쳐야 됩니다. 그러니까 손익 계산서 고쳐야 됩니다. 그러면 우리 뭐는 필요 없습니까? 원가 명세서는 수정 안 해도 되죠. 이건 잘못된 게 아니니까. 그래서 손익 계산서를 고쳐야 됩니다. 그러면 손익 계산서를 수정하면 누구도 당연히 고쳐야 된다. 이익 잉여금 처분 계산서도 당연히 고쳐야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재무 상태표로. 그러니까 순서는 이렇게 고쳐지게 되겠네요. 그래서 문제에서도 지금 요 세 가지 고치라고 써 있죠. 전기분 손익계산서, 전기분 잉여금 처분계산서, 전기분 재무상태표. 원가 명세는 얘기가 나오지 않죠. 관련이 없기 때문에 지금은. 그래서 요 세 가지 내용을 고치면 되겠네요. 그런데 선급비용은 자산이라고 그랬죠. 그런데 이게 플러스 해야 됩니까? 마이너스 해야 됩니까? 선급비용은 자산인데 차변에 있죠. 그러면 자산을 뭐 하시는 겁니까? 증가시키는 거죠. 근데 이걸 빼먹었으니까 다시 입력하면 선급비용이라는 자산은 늘어나야 되죠. 그 다음에 보험료는요, 비용이죠. 판관비는 판관비라는 비용인데 어느 쪽에 있습니까? 대변에 있죠. 여러분 비용은 차변에 있어야 되는 거죠. 근데 대변에 있다는 건 비용이 뭐 되는 겁니까? 감소 처리되는 거죠. 그러니까 판관비라는 보험료 110만 원만큼 감소하셔야 됩니다. 그럼 자, 다 정리를 했으니까 이제 실제로 해보겠습니다. 먼저 어디를 간다? 손익계산서로. 손익계산서에 무슨 계정 과목이요? 얘라고 했죠. 보험료.
보험료 지금 얼마로 돼 있습니까? 560만 원으로 돼 있는데 아까 보험료를 얼마 감소시켜야 된다고요? 110만 원을 감소시켜야 됩니다. 그럼 보험료는 얼마가 되는 겁니까? 450이 되어야겠죠. 그러면 보험료를 수정했습니다. 그러면 보험료를 수정하면 우리 중요한 거 여기서는 결론이 예죠. 단기 순이익. 그럼 단기 순이익도 바뀌었을 겁니다. 수정됐을 겁니다. 그래서 지금 단기 순이익이 얼마 됐습니까? 수정했더니 5,740만 원. 그럼 이 숫자를 어디든가 메모해 두셔야 됩니다. 까먹을 수 있기 때문에 메모하시고 나옵니다. 그 다음 손익계산서를 나오시면 그 다음 가야 되는 곳은 당연히 잉여금 처분계산서입니다. 순서상. 그래서 잉여금 처분계산서로 가셔서 자 오시면 여기 중간에 당기순이익 있죠? 지금 5,630으로 돼 있는데 금방 조금 전에 우리 손익계산서에서 당기순이익 메모해 두시라고 그랬죠? 얼마였나요? 5,740이었죠. 그래서 여기 당기순이익이 5,740만 원이시죠. 그 다음 마지막 죄송합니다. 마지막이 아니라 여기를 고치면 또 하나 수정되죠. 누가? 이 값이. 맨 위에는 미처분 이익잉여금이 바뀌었을 겁니다. 왜냐하면 이게 합계금액이기 때문에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를 더해서 나온 숫자니까 당기순이익을 수정하면 맨 상단에 있는 미처분 이익잉여금도 수정되죠. 얼마로 고쳐졌나요? 1억 3,360만 원. 그럼 이걸 메모합니다. 그리고 나오셔서 이제 마지막으로 재무상태표로 갑니다. 재무상태표로 가셔서 어디? 요 값이죠. 2월 이익잉여금으로 누가요? 금방 메모했던 거 미처분 이익잉여금 메모하라고 그랬죠. 숫자 그 값이 여기 2월 이익잉여금으로 전달돼야 됩니다. 같은 거기 때문에 그래서 얼마였나요? 1억 3,360만 원. 자, 그럼 수정하면 됐는데 그러면 최종 확인은요. 여기 대차 차액에 어떤 값도 뜨시면 안 됩니다. 지금 대차 차액이 발생하면 안 되는데 해버렸죠. 왜? 우리가 지금 한 가지는 안 했거든요. 누구요? 선급 비용은 얘는 선급 비용이 뭐라고요? 자산이라고 그랬죠. 그러니까 재무상태표 자산에서 수정해 주셔야 된다. 여기 지금 선급 비용이 얼마 있습니까? 54만 원. 근데 선급 비용 차변의 자산 110만 원만큼 증가시켜야 된다면서요. 그러니까 여기 54만 원이 아니라 이걸 110만 원만큼 증가시키면 164만 원으로 수정하셔야 되죠. 그러면 최종 대차 차익은 사라질 겁니다. 그래서 여기가 항상 대차 차익은 어떤 숫자도 뜨시면 안 됩니다. 최종 확인입니다. 그러면 3번 문제도 다 끝났습니다. 보시면 알겠지만 3번 문제가요. 제 1, 2번 문제보다 어렵고 3번 문제가 제일 중요합니다. 여기서는 이 세 문제는 다 맞추셔야 됩니다. 그런데 1, 2번은 해보시면 쉽습니다. 여러분한테 중요한 건 이 3번 문제에 대한 연습일 겁니다. 그러려면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그 네 가지 관련된 걸 꼭 기억해 두셔야 됩니다. 그 다음 2번 일반 전표 입력. 자, 일반 전표 입력 메뉴를 가셔서 여기 상단에 일반 전표 입력. 몇 월입니까? 7월. 날짜는 19일. 자, 문제 보시면 1번 매출거래처 대도상사의 외상 매출금을 당사의 보통예금 계좌에 입금되었다. 돈을 받았죠? 받은 거 차변. 어떻게 해요? 보통예금 통장에. 보통예금 통장은 지금 위에도 보이지만 거래처가 되려면 은행만 되는데 무슨 은행 통장인지는 알 수가 없죠. 문제에서 언급이 없으니까. 그래서 공란으로 해두시고 적용은 채점 안 하니까 입력 안 하셔도 상관없고 금액은 얼마를 받았습니까? 2,200원. 그 다음 빨간색 뜨죠? 차변이 있으면 대변도 있어야 되죠. 돈 받았으면 이유. 돈 왜 받았습니까? 외상 매출금을 받은 거네요. 외상 매출금은 반드시 거래처가 있어야 되죠. 대도 2,200. 그럼 대차가 다 맞죠. 그리고 거래처 외상 매출금 같은 이런
계정 과목은 거래처가 반드시 있어야 된다는 거. 빠지면 틀립니다, 여러분. 그래서 주의하셔야 됩니다. 여러분이 처음 하시는 분들이 특히 이 거래처 코드를 잘 빼먹습니다. 두 번째, 8월 10일. 월이 바뀌었죠, 여러분. 7월 달이 아니네요. 8월 10일. 통장에서 납부하였다. 돈을 준 거죠. 대변 통장에서. 무슨 은행인진 모르겠고 얼마 줬습니까? 980. 자, 차변에 돈을 줬으면 이유가 있죠. 돈을 왜 줬다고 합니까? 퇴직연금이다. 퇴직연금 시험에 잘 나오죠. 퇴직연금, 그럼 항상 퇴직연금은 두 가지가 있다. 하나는 뭐요? 지금처럼 퇴직연금 나오시면 떠올라야죠. 여러분 머릿속에 확정 급여형. 또 하나는 뭐가 있습니까? 확정 기여형. 확정 급여형이 나오면 여러분은 누가 떠오르셔야 되나요? 머릿속에 퇴직연금 운용 자산. 확정 기여형은요, 퇴직 급여. 이런 계정 과목의 연상되셔야 되죠. 지금 문제는 뭐라고 했습니까? 확정 급여형이다. 그러니까 무슨 계정 과목이 떠올라야 됩니까? 퇴직연금 운용 자산. 그래서 다시 돌아가셔서 차변에 뭐라고 하시면 됩니까? 퇴직연금 운용 자산 980. 그 다음 3번 9월이네요. 또 월이 바뀌어서 9월. 날짜는 25일. 자, 두 번째 줄에 이런 말 나오죠. 수표를 발행했다. 수표를 발행하면 대변에 뭐라고 합니까? 당좌 예금 얼마요? 2천. 그 다음 세 번째 줄에 통장에서 또 줬죠. 대변 줬으니까. 근데 보통 예금 통장에서 얼마를요? 10만원. 그래서 지금 두 줄 분개했는데 돈 준 거 다 분개한 거죠. 2천만원, 10만원. 그럼 이제 차변 쪽을 메꿔야겠죠. 이런 돈 왜 줬습니까? 네, 채권 사느라고 줬다고 하네요. 그럼 여러분 채권이 나오면 여러분은 어떤 계정 과목들이 머릿속에 떠오릅니까? 넷 중 하나죠. 일단 단기 매매증권, 만기 보유증권, 매도 가능증권, 또 하나는 지분법 적용 투자 주식. 네 가지 계정 과목인데 채권이라는 건 주식이 아니기 때문에 이 이름은 벌써 안 되죠. 지분법 적용 투자 주식이라는 이름은 쓸 수가 없을 거고, 그 다음 만기까지 보유할 목적이란 말이 나왔네요. 그러니까 무슨 계정 과목 쓰라는 겁니까? 만기 보유증권. 이 계정 과목을 선택하셔야 된다는 소리네요. 그러면 돌아가셔서 만기 보유증권을 쓰면 됩니다. 그런데 만기 보유증권을 아마 찾으시면 계정 과목이 두 개가 주어지죠. 하나는 124번, 또 하나는 181번. 이것도 아마 틀리신 분이 있을 것 같습니다. 124번은 아니죠. 지금 몇 번을 선택해야 됩니까? 반드시 181번으로 하셔야 됩니다. 왜냐면 시험 문제에서 지금 만기 날짜 주어줬죠. 이렇게 2021년 5월 30일이다. 오늘은 2019년 9월 25일이죠. 그러니까 1년이 넘어가죠. 만기까지가. 그러니까 장기입니다. 투자 자산 비유동이 되셔야 됩니다. 그래서 코드 번호가 누가 된다? 181번을 선택하셔야 됩니다. 124번 썼다고 하시면 다 틀렸다고 채점될 겁니다. 그래서 181번 만기 보유 증권. 그 다음에 이 채권은 얼마짜리입니까? 2천만 원짜리. 근데 10만 원은 왜 줬습니까? 수수료. 이거 뭡니까? 10만 원이 부대 비용, 취득 원가로 해야 되죠. 그래서 만기 보유증권이 부대 비용 10만 원까지 합산된 2,010만 원으로 해야 된다는 거. 그 다음 4번 10월 달 날짜는 5일. 자,
돈을 줬네요. 통장에서 납부하였다. 그러니까 대변은 보통 예금이네요. 얼마를요? 153,870원을. 차변에 이 돈 줬는데 돈 왜 줬다고 합니까? 급여 지급 시 원천 징수했던 소득세. 예, 여러분 월급 줄 때 공제하죠. 뭐 각종 4대 보험료, 국민연금, 건강보험료 그런 것들이랑 이런 세금 같은 거 공제하죠. 그때 그런 것들을 뭐라고 합니까? 선납세금이라고 하죠. 여러분은 이렇게 시험에 이런 표현이 나오시면 원천 징수, 그러면 계정 과목은 둘 중에 하나입니다. 원천 징수란 말이 나오시면 두 가지인데 이렇게 구별해 주시죠. 여러분 회사가 돈 주는 입장이라면, 지급하는 입장이라면 그때는 예수금. 그런데 돈을 뭐 하는 입장이라면요? 받는 입장이라면 선납세금. 이 두 가지 계정 과목을 떠올리셔서, 그래서 지금은 돈을 주고 있습니까? 받고 있습니까? 주고 있죠? 납부하였다. 그래서 뭐라고 합니까? 예수금. 그래서 지금 선택하셔야 되는 계정 과목은 예수금이죠. 예수의 뜻이 뭡니까? 남의 것을 잠시 보관하는 걸 예수라는 표현을 씁니다. 우리 게 아닌 거. 그래서 일반 전표로 다시 돌아가서 차변은 예수금이 되는 거죠. 그 다음 11월 12일자 11월 12일자 제품을 판매하고 어음을 뭐했다? 할인했다. 자, 맨 마지막에 뭐라고 한다? 매각 거래로 처리한다. 매각 거래란 말이 나오시면 여러분은 이 계정 과목 뭘요? 할인하면 할인료가 발생하는데 이걸 뭐라고 한다? 매출, 채권, 처분, 손실이다. 요 계정 과목도 같이 떠오르셔야 되죠. 매각 거래란 말이 여기서 힌트를 얻으시라는 거. 자, 그러면 일단 쉬운 얘기, 돈 얘기가 쉬우니까 마지막에 통장에 돈 받았다는 말이 있네요. 받았다, 차변, 통장으로. 통장에 얼마 받을까요, 여러분? 5만 원을 차감한 후라고 그랬죠. 그러니까 통장에는 495만 원을. 그 다음 돈 받았으면 이유가 있죠. 대변에 어음을 뭐했다? 할인. 여러분 매각이란 말은 그러니까 쉽게 생각하시면 팔았다는 겁니다. 뭘? 어음을. 그러니까 어음을 줘야 되죠. 그래서 받을 어음이 사라질 겁니다. 팔았기 때문에 은행에. 받을 어음은 반드시 거래처 코드 걸려야 되죠. 대전. 그런데 우리가 판 어음은 얼마짜리입니까? 500. 이러니까 대차가 안 맞죠. 빨간색 뜨죠. 어느 쪽에 안 맞나요? 차변이. 얼마가? 할인료 5만 원. 이 할인료를 뭐라고 한다? 매출, 채권, 처분, 손실이다. 이 매출, 채권, 처분, 손실이라는 계정 과목은 거의 쓸 일이 없습니다. 지금 외에는. 그래서 매각 거래라는 표현이 나오실 때 이 계정 과목이 연상을 하셔야 된다는 거. 그 다음 마지막 11월 15일자 창고에 보관 중인 제품을 판매직 직원의 복리후생 목적으로 제공하다. 그럼 지금은 돈이 나가거나 들어온 얘기는 없죠. 돈 얘기는 언급이 없네요. 대신 창고에 있던 물건, 어떤 물건이요? 제품이라는 물건이 사라졌겠죠. 제공해서 없어졌을 테니까 사라졌을 겁니다. 그러면 어느 쪽 가서 없어집니까? 대변 가서 제품이 없어지죠. 이 문제는요, 여기에서 아마 많이 틀리실 수 있었을 거라는 거. 여러분 대변에 어떤 이름을 사용했습니까? 제품. 그러면 뭐 적요번호 몇 번이요? 8번. 타계정 대체. 타계정 다른 계정 과목으로 대체됐다는 거. 제품이라는 건 팔아서 없어져야 되는데 팔지 않고 소비됐죠. 그 다음 금액. 금액은 원가 하나밖에 없으니까 뭐 선택의 여지가 없죠. 여러분이 지금 보실 때 원가로 기재하셔야 됩니다.
제 말은 여러분 시험에 조금 더 어렵게 내주면 이 값을 2개 준다고요. 이렇게 원가란 말도 있지만 지금 뭐 하나 더 줄 수 있다는 거죠. C가 120 이렇게. 자, 그래도 얼마로 붕괴한다? 원가로. 사라질 땐 원가로 사라진다는 거. 지금은 숫자가 하나라서 안 헷갈리겠지만 2개 줄 수도 있습니다. 그때 원가로 이 자리 금액하시고 그 다음 차변에 이 물건이 왜 없어졌습니까? 복리후생 목적, 복리후생비 몇 번이요? 판매직 직원 811번 복리후생비를 선택하셔야 되죠. 이 문제는 뭐 내는 겁니까? 여기가 아마 포인트셨을 겁니다. 이 적요 빼먹으시면 안 된다는 거 지금 경우 케이스 땐 여기를 주의해서 하셔야 됩니다. 많이들 빼먹습니다. 여기를 여러분 이걸 아시면 이런 식으로 연상을 생각을 해 두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이 분개하실 때 어느 쪽에 대변에 어떤 이름을 쓰면 대변의 원, 재료라든가 제공품이라든가 제품이라든가 또는 상품이라든가 이런 계정 과목을 사용하면 반드시 적요 몇 번이요? 8. 타계정 대체 얘를 꼭 떠올리셔야 됩니다. 지금 저 입력할 때 대변에 어떤 이름 입력했습니까? 제품. 대변에 제품이란 입력하고 있죠? 적요번호 8 타계정 대체를 꼭 빼먹지 마시고 꼭 입력해 주셔야 된다는 거. 여기까지 해서 오늘 시간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나머지 실기 문제는 다음 시간에 이어서 다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